네, 20대 총선 공식 선거전 첫날 여야 대표가 최대 격전지인 서울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홍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식 유세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서울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유세에 나선 여야 대표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치를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선거전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절박한 사정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경제를 망쳐놓고도 정부 여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은 지만사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신다면 국민의당 후보 대신에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세전에 앞서서 현충원을 갔습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다소 이례적인데요. 예. 보통은 당대표나 대선 후보 출마,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할 때 주로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총선 때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상가를 먼저 안 가고 현충원을 가는 것은 일견 보면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네. 방명록을 쓴 거 보면 예. 총선에 임하는 결의를 다진 것 같지만 예. 바로 어제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관훈 클럽 토론회 그리고 대구 방문 이어서 현충원 마치 대선 행보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행보는 예. 아닌지에 대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겠습니다. 방명록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다. 순국 선열들의 보호를 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 전날 사퇴를 밝혔습니다. 그 사퇴를 밝힐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 직후에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고 조기 전대라는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어찌됐든 친박계와 비박계가 전면전을 총선 끝나자마자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행보가 바로 이 총선에 달려 있다. 그런 좀 자신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대권을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런 어떤 선언이 아닐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대구 가서 정면 돌파했고요. 오늘은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절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2개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전체 선거구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막장 공천, 공천 친박 비박의 공천 갈등이 자칫 야권 단일화의 불불로 옮겨붙을 경우에 여당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의 수도권에 불이 붙기 전에 조기에 진압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 거로 좀 읽혀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한 말 중에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 과반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 사실 과반 의석이라는 게 150석 정도거든요. 300석에. 그런데 일정을 보면 정말 잠을 잘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과반이라는 것이 19대 총선 때 152석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과반은 굉장히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107석을 못하면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얘기했고 목표를 107석으로 잡고 또 김무성 대표는 과반 150석으로 잡는 것을 보면 양쪽 다 굉장히 낮게 잡고 있어요. 굉장히 예상보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이 계속 정치 행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과반 정도는 무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유세 지원할 때 보면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찍힌 사진을 보면 이른바 어부바 지원 유세, 스킨십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방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 좀 김무성 대표만의 좀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중 정치인으로서 오랜 동안 관록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 친화적인 정치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먹방에 대해서는 아마 SNS상에도 크게 화제가 될 정도로 예. 서민 친화적인 행보로 유명한 그 일화를 낳고 있습니다. 네, 먹방은 좀 주특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3개 지역구입니다, 예. 오늘. 예. 오늘 그 서울의 13개 지역구를 가는데, 김무성 대표는 진짜 무엇을 네. 알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사진이 찍히고, 어떻게 하면 화제가 되는구나라는 지금도 걸 먹방 장면이 아주 나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13군데 가서 다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팥죽 아현시장에 이제 팥죽을 네.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적 동지나 다름없죠. 상계동의 예. 막내, 완전히 막내로서 둘 다 신발 정리하는 그 일부터 상도동입니다. 시작해. 상계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저 상도동의 막내로서 두 사람이 YS의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었고 한 사람은 예. 정무비서관이었고 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조 친박인데 지금은 멀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 아마 동지애적인 그런 느낌이 더 네. 강할 것 같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도 오늘 이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는데 네. 첫 그 목적지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랑 좀 비교해서 뭐 참배 정치와 시장 정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 아무래도 될까요? 야권 같은 경우는 예. 뭐 친노다 비노다 김종인이다 문재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런 야권 분열 프레임에서 빨리 경제 실정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돼서 예. 지금 이대로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당을, 그렇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 바꿔야 한다면 야당을 찍으라고 하는 경제 문제를 쟁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민 경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장이나 상가를 방문하는 것을 중심 이슈로 삼아서 하기 위해서 예. 방문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약간의 좀 오보가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참배 정치와 시장 예. 정치, 그 동대문 시장을 첫 유세주로 한 건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야 공이 동대문 시장을 시작했는데 지상 후보 찾아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정에?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이건 동대문 시장은 꼭 무조건 첫 유세지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의 그 대통령 선거 시작할 때 첫 공식 일정은 동대문 시장으로 잡거든요. 아침 첫 일정이 현충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대문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31일 0시부터 자정부터 시작합니다. 선거 예. 유세가. 그럼 0시부터 딱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0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동대문 시장입니다. 상인들을 많이 만날 그렇죠. 수 다른 있으니까요. 곳에 가면 예.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동대문 시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건. 예. 더불어민주당의 유세 전략을 보면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집토끼 산토끼 잡는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는 또 이제 부산을 뛰고 있더라고요. 네, 철저하게 김종인, 문재인 투트랙 전략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뛰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김종인 대표는 호남과 수도권 예.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부산 지역과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강원, 충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부동층과 외연 확대를 위해서 김종인 의원이 뛰고 있다면, 문재인 대표는 소위 말해 고정지지층, 그 고정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 또 이슈는 김종인 대표는 경제를 이슈로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통한 여당의 심판을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슈로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두 분이 계산된 역할 분담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 철저하게 같습니다. 계산된 네, 유세 그렇습니다.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사소장께서 거군요. 말씀하신 예. 거를 예.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동 김서. 문재인 대표는 동쪽을, 예.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는 서쪽을 해서 양쪽이 완전히 딱 중간을 해갖고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그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동선을 보면 전략이 보인다. 뭐 정치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의 동선이 딱 전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첫 일정이 이제 세운상가 미래 일자리 청년 아카데미였다고 하는데요. 네, 랩탭이라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랩탭은 그 MIT, 그 매사추세츠 공대가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MIT 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그 IT의 어떤 진짜 이 살아있는 IT의 예. 그 산실이죠. 그 MIT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그 연구하고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그런 랩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이미지, 자신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는 예. IT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함께 수도권에서 하나의 어떤 그 첫 걸음을 예. 내겠다 하는 상징적인 곳을 그 이후 일정도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예. 안철수 의원이 그 젊은 사람들도 인기 있는 것을 현재 국민의당이 20, 30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수도권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대학가, 청년들, 학생들을 찾아서 집중 네. 유세하는 같은 것을
것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연대 놓고 지금 신경전은 또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입장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아집 때문에 이게 야권연대가 안 되는 거다. 이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간절하다면 더민주 사퇴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인 대표가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야권 연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사실 양산에서 있었을 때 SNS를 통해서 자신의 뭐 정청래 의원을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린다든지 그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동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확보하면서 예. 자신이 직접 야권 연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예. 완벽하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함께 양쪽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를 공략을 해서 어찌됐든 거의 항복선을 받아내겠다.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새누리당은 뭐 야권연대가 달갑진 않을 텐데 오늘 공식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 응원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나중에는 뭐 예. 사과하고 삭제를 네. 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SNS인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덩치값 하시길 이렇게 일침을 아무래도 가했습니다. 본인들이 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야권 분열의 한 일원으로서 그 여당에게 어부질이 반사익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네.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홈페이지에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라고 올라왔으니 안 대표로서는 이거 완전히 잘못하다가 새누리당 이중대로 예. 야당 지지자로부터 비판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강하게 반발한 것 같고요. 새누리당도 아무리 그 의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야지 그 의도가 관철되는 건데 저렇게 네.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다 의도를 드러내는 저는 어리석은 네. 선거 실수를 해서 아마 실무자가 그 의혹이 앞섰던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사과하고 글을 게재를 삭제한 걸로 그 수습을 하겠는데 여전히 그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야권 분열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핵심적인 선거 전략인 의도가 네. 오늘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영상 하나가 상당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옥새 파동 패러디 영상입니다. 먼저 좀 영상을 보시죠.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드라마 제목을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유명한 될까요? 제목이죠. 예. 아주 놀라운 어쨌든 홍보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홍보, 선거,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 홍보 전략을 짜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치 홍보에 관해서는 답보 상태예요. 아직 예. 미진한데 지금 조동원 홍보본부장이나 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홍보본부장이 영입됨으로써 굉장히 세련된 그런 우리 정치 홍보의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상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선거 유세에 돌입하면 그러니까 야당들이 굉장히 공격을 할 겁니다. 너희들은 집안 싸움을 해, 옥새 갖고 도망을 네. 치고 하면서 조롱하거나 비판할 건데 예. 그 부분을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희화하면서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예. 옛날에 박 대통령이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사실 비판을 받았던 게 수첩공주라는 별명 아닙니까? 수첩을 맨날 보면서 그 이상 한계,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 수첩공주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승화시켰죠.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이 이제 패러디 영상이 상당히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더더더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네, 뭐 로고송 경쟁이 참 치열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더더 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여겨봤던 부분은 첫 부분에 정청래 의원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네. 의원 때문에 화제가 돼서 예. 더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 로고송은 반복성과 수월성, 따라 부르기 쉬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네. 더불어민주당의 더라고 하는 그 상징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권자에게 그 더더더를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예. 그 지지를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 전쟁에서는 새누리당이 조동원 홍보위원장의 한 방에 훅 간다라던가 예. 그리고 그 육룡이 나르샤를 패러디한 옥새가 나르샤 같은
그래서 SNS상에서는 훨씬 더 네. 좋은 홍보 부장이 앞서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방식의 로고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좀 전통적인 방식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만화 주제가를 선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이 만화 주제가는 왜 선택할까요? 전통적인 그 예. 방법보다도 더 전통적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아는 곡. 그렇다면 만화 주제곡 같이 쉽게 부르고 쉽게 알려질 수 있는 곡을 예. 택할 수밖에 없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겠죠. 거대 양당 체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태권브이를 상징했는데 자칫하다가 야권의 분열로 그 여당이 어부지리를 줄 경우에 네. 주연 태권브이가 아니라 그 조연으로 나오는 깡통 로봇이 될 수도 네. 있는데 그 로고송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야권 단일에 대한 그 국민의당의 명확한 입장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조건 튄다고 유권자들이 좋아하진 않을 테고요. 진심이 담긴 홍보 영상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근 데일리한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